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기획 스토리로 에즈모 가이드라인 등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3% 하락하면서 89,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금요일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룹 뉴스도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기획 스토리에서 HLB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즈모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기준 관련되는 부분에 이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보세라니까 캄리르주마 병의요법이 에즈모 간세포암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다. 이 부분들은 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다는 부분들은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임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하면서 실제 이제 처방을 할 때 권고사항이 되고 향후에 이제 허가 이후에는 상업화 과정에서 매출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 에즈모,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그 다음에 이제 NCCN, 여기가 이제 세계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즈모 간세포암 가이드라인의 등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의 근거 수준, 이걸 이제 레벨스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장 등급, grade of recommendation. 이 부분들은 암 종류마다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세포암은 이렇고 유방암이 이렇고 담간암은 이렇고 대장암은 이렇고 각각의 암마다 이런 어떤 근거 수준과 이 건장 등급에 따라서 결국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고안이 나옵니다. 권고안이. 예. 이런 근거 수준과 이런 건장 등급을 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 환자는 해야 된다. 요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실제로 권고안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근거 수준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건장 등급으로 이 처방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표시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에즈모 가이드라인에서 이 근거 수준과 요게 이제 레벨스 오브 에비던스고요. 건장 등급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요거는 이제 담간암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근거 수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의 이런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제 처방이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에서도 이제 근거 수준이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즈모에서 간세포암에서는 근거 수준이 1, 2, 3, 4, 5. 여기 암종마다 다 틀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구 디자인과, 그러니까 임상의 디자인이 무작위로 됐느냐, 자기로 됐느냐, 비교군이 있느냐, 단일 형태냐, 요런 어떤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요소가 이 근거의 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방법적인 부분들,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갈수록 이 근거의 수준은 좀 낮아지는, 간세포암에서 이제 에즈모 같은 경우에는 5단계죠. 숫자가 낮을수록 제일 처음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진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리보세라니까 캄리르주막 같은 경우에는 근거 수준은 이제 1로 이제 1등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갖춘 걸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연구의 어떤 디자인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입니다. 무작위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임상을 할 때 이제 뭐 대조군하고 이제 비교군하고 이렇게 설정할 때 이 무작위로 막 이렇게 랜덤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작위가 아니었을 때는 앞에 이제 n이 들어가는 겁니다. n 뭐 RCT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라든지 메타 분석은 이 고려를 했을 때, 이 연구 디자인에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메타 분석은 같은 임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임상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2, 3, 4, 5로 갈수록 이제 근거 수준이 낮아지는 형태의 임상 그 연구 디자인과 뭐 고려 요소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딱 보시게 되면 그 문헌에 보면 캄네리주마과 리보세라닙은 이렇게 1등급하고 이제 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로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서 그 아테졸리주맙, 뭐 두발류맙, 캄네리주맙 보면 이제 뒤에 이렇게 1이냐 A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캄네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님도 1하고 이제 B. 그 다음에 옵티브하고 여보이 같은 경우에도 그 1하고 B 이렇게 받았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경쟁 구도인데 같은 어떤 이제 근거 수준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장 등급, 여기는 grade of the recommendation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근거 등급이, A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고 근거 등급을, 그러니까 이제, 근거 수준을 1등급 받고 이제 근장 등급도 이제 A를 받으면 여기에 따른 이제 뭐 권고안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그러니까 근거를 가장 기반으로 해서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고려한 요소를 해서 이제 권장되는 거고, B는 비교적 높은, C는 중등도 수준, 그 다음에 D는 낮은 수준, 그 다음에 E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보통 이제 ICI라고 하는데 여기를 포함하는 1차 요법은 모두 내종이다. 내종은 아니고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티슬레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베이진사 여기도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로슈 제품 하나죠.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캄넬리주맙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고,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옵티보 여보이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총하면 5개입니다. 5개. ICI 관련되는 부분들은 5개인데, 지금 이제 1등급은 다 받았고요. 1등급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고 등급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B를 받은 거죠. 예. 그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1차 요법에서 이미 허가되어서 일반 환자에게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티슬레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FDA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간세포함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제 베이진사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A를 받았다. 예, 나머지 이제 B는 간세포함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여기는 A를 받았고, 여보이 옵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른 쪽에서 받아 있는데 여기 이제 B를 받은 거죠. 캄넬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이제 B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허가되어서 일반 환자에게 쓰이고 있는 로슈 제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권고 등급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 아직 FDA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이 부분들은 건강 등급이 B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에즈모 리뷰들, 에즈모 홈페이지 가면 이제 리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CI 면역관문 억제제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조합이 그냥 단일 제제인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비해서는 이 PFS 값과 OS 값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유일한 요법이다. 그리고 23.8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간세포함에서는 가장 높은 OS 값의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간세포함에서는 일단 OS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그 키오피니언 리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등재되는 것들은 이 임상 결과가 있는데 안 올라갈 리는 없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야기하듯이 작년도에 이제 신청한 NCCN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로슈 제품 자체는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리보세린과 감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하이퍼텐션 뭐 요런 정도와 수족 증후군 요 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그 신생혈관 억제제에서는 그냥 그 소라페닙, 그 램바티닙도 다 이제 나오는 어떤 정도의 보통적인 어떤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아주 위험한 어떤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려를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린과 감내주마비 요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아직 이제 허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임상적 이익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은 점이 이 권고 수준에서 이제 비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옵티보하고 여보기도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FDA 허가가 되고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되면 다음에 상향이 되면 1등급하고 이제 A등급으로 획득될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미 이제 허가받은 제품들은 다 1등급하고 이제 A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감내리주막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사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4% 밀렸습니다. 오늘 뭐 그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일단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빠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9,947주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기준은 이번 주 수요일 기준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279만 주대, 279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안내 관련되는 부분 링크되어 있는데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